잠깐만. 장재원입니다. 저기 부총리님, 네. 또 산자부 차관님, 영상 하나 틀어드릴 테니까 영상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산자부 과장들이 일본에 가서 악수조차 안 하고 의자가 쌓여 있는 창고에서 A4 용지 너덜너덜하게 하나 붙어 있는 간이 테이블 자리에서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산자부 차관 먼저 우리 후배나 뭐 이게 부하 직원 같은데 이 영상 보고 어떤 느낌 받았어요? 간단하게 감상을 얘기해 보세요. 의원님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저 영상 보고 어떤 느낌 받았냐고요. 실무급 협의에서 저런 장소에서 협의해야 되는 아 게 그러면 드문 우리 일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우리 오면 창고에서 할 거죠? 아니 전 창고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창고 아니에요? 예. 의자에 쌓여 있는데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의원님 저는 만약에 저희가 이런 일로 있어서 일본의 관리가 왔으면 저렇게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저는 아주 굴욕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국민들 반일 감정 자극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영상을 제가 왜 틀었느냐? 그만큼 지금 일본의 이 규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튼 거예요. 차관님, 예.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아무 문제 아닙니까? 아니, 그래 아무 문제 아니라서 저렇게 저런 데서 그냥 회의하고 오는데 차관은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튼 거예요. 자, 부총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의에서 어떤 얘기 듣고 왔습니까? 저 의원님 저한테 말씀 주셨나요? 예. 모르시면 차관한테 넘길게요. 일단 의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는 저는 일본이 너무 속 좁게 행동을 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고요. 저희가 했더라면 저는 뭐 악수도 하고 일단 회의는 회의고 아니요. 안거나 저는 치졸한 모습을 당하고 왔는데 그 회의에서 일본이 무슨 말 하던가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일본은 한국 정부가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철회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철회할 의사가 없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일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뭐 심지어는 일각에서 전략 물자에 대한 북한 반출도 얘기도 뭐 일부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런 내용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거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아니 일본의 근거를 좀 설명해 달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명료하게 설명을 못한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하겠다는 얘기 들었죠? 그것도 부당성을 아마 지적을 아니 그러니까 했던 걸로 일본에서 알고요. 우리 측에 화이트 리스트에 배제시키겠다는 얘기 들었죠? 예, 그거는 뭐 24일 날 일본 국무회의 통과시켜서 하겠다는 얘기 들었죠? 아니요, 그거는 이미 7월 그러니까요. 초에 자, 그런 제시를 그러면 지금 며칠 남았죠? 화이트 리스트 배제되는 게? 예,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9일 남았죠? 네. 그렇죠? 이게 선전포고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전쟁 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 안 됩니까? 뭐 일단은 일본은 그런 의사를 일단 저는 선전포고라고 봅니다. 표현한 거고요. 적어도 일본의 주요 핵심 부품 소재, 전략 물자를 1115가지를 우리 수출하는데 우대를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하는 건 선전포고죠. 동의하십니까? 뭐 제가 경제부총리로서 뭐 그런 선전포고라든가 이런 표현. 자, 산자부 차관, 선전포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선전포고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제 질문에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렸습니다.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부당한 조치다. 예. 그럼 선전포고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는 선전포고로 느끼는데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전면전, 보복, 확실한 원점 타격. 아니면 화친이죠. 협상이죠. 부총리님 어떤 길을 택하시는 겁니까? 대한민국은 어떤 전략이 있는 겁니까? 의원님 일단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면 거기에 부당해서 저희가 똑같은 조치를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정확한 해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정말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면 부당한 거를 일본 측에 설명도 하고 WTO를 비롯해서 국제사회에서 그 같은 데 대해서 그 부당성을 토대로 이와 같은 조치들이 철회하도록 하는 것이 1차적인 저는 대응이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러니까 협상부터 우선 하겠다. 부당성을 알리면서 뭐 WTO에 가서 얘기를 하고 이미 그런 조치는 그런 진행이 되고 조치를 하면서 있습니다. 협상을 하겠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요, 또 외교적으로 또는 이런 외저 측면에서 또 접촉이 있을 걸로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오늘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을 경고한다.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아니요. 하신 거죠?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간다. 경고한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부로는 여러 가지 이 대응 차원에서 많은 검토가 있었지만 제가 의원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상대방도 있는 전략이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지금 국내용 멘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외 전략을 노출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부품 국산화에 박차를 가해나겠다. 일본과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일본 소재 부품에 관한 의존에 벗어나 수입처의 답이나 국산을 걸어가겠다. 부총리는 다양한 전략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은 경고하고 부품 국산화, 수입 다변화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것 같은데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기회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가능한 한 소재 장비 부품 산업에 대해서는 국산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생산 능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아까 이 오전 내내 자, 설명드린 부총리,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아무 대책이 없다라고 들립니다. 아무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실제적으로 좀 대응 자체가 저는 참 유아틱하고 바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안보 프레임입니까? 신뢰 프레임입니까? 의원님, 안보 프레임입니까? 신뢰 프레임입니까? 의원님, 정부가 검토하는 내용을 일일이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아니 거를 지금 양해를 우리 지금 해주셔야 됩니다. 산업기관 자체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전략을 얘기 못 하겠습니다. 자, 전략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문제의 핵심이 안보 프레임입니까? 신뢰 프레임입니까? 그걸 뭐 단적으로 이렇게 오는 거라고 양분해서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핵심을 피해가는 겁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중에 누가 전략 물자를 북한에 유출하는지 따져보자. 일본이 북한에 전략 물자 주지 않았느냐? 누가 전략 물자 관리 잘하나 보자. 이러한 얘기들은요 핵심을 피해가는 얘기예요. 의원님, 이걸 들어보세요. 좀 답변 기간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대책이 없다는 걸 저는 반증하고 있는 거 생각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그런데 대한민국이 신뢰를 깼다. 그러기 때문에 화이트 리스트는 우대를 할 수 없다. 그 신뢰의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버린 거예요. 무능한 외교로.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간합동위원회에서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난지 아십니까? 아세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간합동위원회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나신지 아세요? 65는 한일협정으로 해소된 것으로 노무현 정부에서도 간주했어요. 의원님,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문제가 이번에 대법 판결이 작년 11월에 난 것은 65년도에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협정 테두리 바깥에 있는 내용으로 대법원이 판결을 한 거거든요. 정신적 손해배상은 65년도에 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굳이 청구권에 포함이 안 되기 제가 제 생각을 굳이 여기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고리가 어딘지 잘 파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핵심이 어딘지. WTO 제소하면 자신 있습니까? 일본은요 수출을 봉쇄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신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WTO에 제소해가지고 자신 있다? 저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고요. 두 번째, 미국에다 대고 지금 미국 당국자를 상대로 핵심 설득 포인트가 이거랍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의 무역 조치가 한미일 삼각 공조 체제를 흔들 수 있다라고 미국에 설득하겠다.
이것이 설득 포인트라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득됩니까? 미국이 지금 우리 편 들게 생겼습니까?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역대 어느 정도로 가까운 관계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미국이 한국 편을 들어줄 것이다? 손을 들어줄 것이다? 저는 이것도 난센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경 3천억 얘기하는데요. 정말 저는 이거 듣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거 왜 이 정부가 우리를 기만하느냐? 부품 국산화요? 이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9일 남았다면서요. 화이트리스트 배제되는 거. 부품 국산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판국에? 의원님,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협의든 WTO의 제소든 부품의 국산화든 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놓고 같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이 국산화도 지금 돈을 넣는다고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국산화가 되는 건 아니지만 아까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다 노력은 들었어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력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직접적인 방법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인정하십니까 그거? 의원님, 저는 모든 수단이 하나하나 다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귀하죠. 귀한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장기 플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아까 말씀 단기적으로 대응도 지금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단기 대응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하고 같이 협의를 하자고 오파도 내 있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금요일 날 실무자 협상도 그걸 일본이 받아들여서 한 것이고요. 더 상위 계층의 접촉 계획도 냈는데 아직 반응이 핵심을 때리지 않고 겉돌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외교적 협상 노력도 하고요. WTO 제소 노력도 하고 우방국에 대해서 일본의 그 다양한 노력들이 설명도 이 하고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번 보자고요. 그런 노력으로 해결이 되는지. 정부가 보자고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일보의 일면에 난 1+1+ 알파 이거 제안했습니까? 의원님,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이거는 산자부 차관 1+1+ 알파 제안했습니까? 그것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안한 적 없어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데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고리를 풀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고 아는지 알고 있면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정말 제가 이 문제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연말에 또 만날 거 아닙니까? 본예산할 때. 대한민국이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흔들릴지도 모르는 이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정말로요, 이 무지한 외교, 무능한 외교, 큰 소리 튀다가 뒤통수 맞는 외교, 설마 하다가 나라 잡는 안일한 외교 덕택에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외교는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해야 됩니다. 여우처럼 해야 돼요. 이거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추경 얘기 좀 하겠습니다. 차관님, 기재부 차관님, 추경하신다는데 좀 저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김동연 부총리, 김용진 차관, 구윤천 실장, 안일한 총괄국장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작년에? 470조 이 슈퍼 예산을 하는데 내년에 추경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4조 국채 이거 조기 상환하겠습니다. 세수 전망이 어려운데 이거 하기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적 없어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순진한 겁니까? 한 적 없어요? 그러면 한 적 없어요? 하여튼 작년 시점에 봤을 때는 저희들 이제 경제가 뭐 이렇게 자,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께서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있을 때 오셨잖아요. 추경해달라고. 사과부터 해야죠. 그때 경제 전망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고 추경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부총리님? 세수 전망이 어려워서 도저히 추경을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4조 펑크 내서 왔잖아요. 유류세 인하하고 지방소비세 인상 문제 때문에 4조 펑크 때문에 작년 예산 얼마나 힘들게 우리가 했습니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추경 도저히 못합니다고 얘기했죠. 그때 4개월 후에 이 추경이 있을지 모르고 그렇게 모르고 했습니까?
그렇게 우리 경제팀이 무능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저는 좀 미안하다 먼저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 전망을 잘 못했다고요. 의원님, 제가 보건데 아까 말씀 올린 대로 1, 4분기 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고 경제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사실 성장률도 분기 성장률 하나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건데요. anyway 1분기가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된 것은 작년에 제가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작년 12월에 제가 취임하면서 이 경제정책 방향을 짜면서 있었던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국내외 대내외 여건들이 지금 4, 5개월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특히 하향 조정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 경기 부총리 바뀌면 그냥 몰라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건 정부의 연속성이 있는 겁니다. 의원님 작년도 자, 4조 조기 상황한 거를 부총리께서 이번에 국채 3.6조 그걸 국채 발행하는 거를 명분으로 삼아요? 아니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아시죠? 제가요, 자유한국당이요, 4조 국채에 대해서 절대 용서 못하겠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4조 국채 상환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조기 상환했으니까 3.6조. 그러면 4개월 전에 국채 먼저 갚았으니까 이번에 국채 발행하니까 아니요. 의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25조 4천억의 초과 세수가 났는데요. 작년에 의원님 말씀대로 4조 원의 국채를 조기 상환하지 않고 또 적자 국채를 14조 발행하도록 국회가 허용해 줬지만은 그대로 그 적자 국채를 발행했더라면 25조가 금년도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을 2019년도 아닙니다.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약 32조 원인가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도록 일단 예산 편성할 때 이미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초과 세수가 났기 때문에 적자 국채 발행을 안 하고 초과 세수를 쓴 건데요.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예, 만약에 그거를 작년도에 18조 원을 그렇게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25조 원이 금년도 세계 잉여금으로 넘어왔을 것이고 아마 추경을 하면서 이 세계 잉여금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장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 강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